증시 이슈 썰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 안정을 찾은 원인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달러 움직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과 이란의 이 충돌 이후에 여객기 요격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란이 결국 여객기를 격추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 자, 크루드 오일 이슈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이란 갈등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펀더멘털에서 글로벌 펀더멘털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단락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사일 쐈어요. 미사일 쏘고 뭐 미국이 보복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약간 잠재적인 노이즈는 있다. 그다음에 뭐 경제 제재 했을 때 산발적으로 또 이란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자기네 편인 시아파 민병대한테 요청해가지고 야 미국 기지에다 미사일 좀 쏴. 그럼 미사일 쏴요. 미국은 미사일 또 맞아요. 맞으면 이란은 우리 안 했어. 우리가 안 했어. 이라크에도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제 혁명 수비대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 통보 받았는데 침묵했대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또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네. 예, 맞아요. 관련된 네, 이슈가 맞습니다. 또 엮여 있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참 국제관계 게 참 복잡해. 하필 또 우크라이나 여객기예요. 예, 다른 나라 여객기도 아니고. 예.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군 당국이 관리자 실수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 쐈는데 그 미사일이 안 날아가고 비행기 맞았다는 얘기인데 믿기 좀 힘들죠. 예, 사실 믿기는 힘듭니다만은. 예, 그래서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이 격추 사실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애들이 누구냐? 그럼 이란 하메네이였거든요. 네. 이란의 신정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였는데 왜 하메네이가 최고 수혜자였냐?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수백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자기 사령관 한 명 죽이고 나서 전 국민이 다 똘똘 뭉쳤어요. 하메네이가 최고의 승자다 그랬는데 이게 또 한 번 반전이 또 일어났죠. 이 여객기 격추하면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어요. 네. 하메네이는 얻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얻는 게 없고 이란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란 중도파 대표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란 하메네이가 있고 신정 대표 이 사람이 최고예요.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약간 중도파입니다. 중도파고 네. 온건파예요. 온건파고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랬던 인물인데 이걸 쓸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깨가지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입지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란이 막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한테 힘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과 협상을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잠재적인 이란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결국은 국내 증시로 좀 이슈가 조금은 진정된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면요. 이 상대적으로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달러화 추세 자체가 약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도 달러화가 좀 빠르게 약세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좀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기기가 좀 네. 컴퓨터가 뻐벅여서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차트 머릿속에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했거든요. 살짝 반등했는데 네. 살짝 반등하면서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문제가 생기면서 살짝 반등했고 거기 때에서 지금 약간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반영된 것만 한번 쭉 얘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반영된 거와 앞으로 반영될 걸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수급을 보세요. 기관은 살 여력이 없어요. 코스피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도름 계속 팔기밖에 못해요. 그렇죠? 코스닥은 개인이 주구장창 할 때까지 그냥 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작년에 다 말에 팔았던 거 네. 지금 사고 있는데 굳이
고가에 살 필요 없잖아요, 기관이.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인데 코스닥은. 그럼 이제 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가 강세해야 돼요. 원화가 강세해야 되면 그게 신흥국 통화가 강세해야 된다는 얘기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달러 차트가 이렇게 쭉 가서 반등했던 게 다시 꺾여야 되겠죠. 네.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반영된 걸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네. 지난주 미중 무역 합의 서명 대기하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갑자기 나오면서 달러가 살짝 반등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진정국민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연구원이 중국을 환율조약국에서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좀 있다. 네. 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혼자 자기 상상만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관영 언론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미국과 교감이 있었겠죠? 교감 있는 걸 들었겠죠? 그럼 환율조약국 철회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럼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고, 신흥국 강세면 네. 신흥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반영된 이슈를 보면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가 브라질 산업 생산이 부진해가지고 연초에 좀 헤아라가 좀 밀렸었어요. 그 부분도 영향을 줬어요. 네. 그리고 호주 달러가 문제였었는데, 호주 달러가 산불 문제로 약간 호주 달러도 역시 약세가 됐었고,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현재 지금 기반영된 상태. 그것이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11월 무역 적자 431억 달러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 네. 미국은 항상 적자였는데 그 적자가 많이 준 거죠.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잠깐 지난주에 달러가 살짝 반등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국 수출입 지표가 일단 나옵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캔자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코멘트가 있고, 22 라가르드 역시 코멘트가 있는데, 사실 달러와는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좀 잘 나오고 라가르드 코멘트가 약간 매파적이만 나오면, 지금 현재 유로화는 계속 지금 통화 양적 완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멘트가 좀 나온다면, 그렇다면 달러 같은 경우가 약간 다시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사실 외국인 순매수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흥국 통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박스권 등락 가능성이 좀 있다.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